평소 존경하던 허평 장군 그리고 김대성 장군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분들 실은 아스팔트에서도 자주 뵀던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굉장히 거리가 가깝게 느껴집니다. 실은 제가 알기로는 육사 축구가 제일 셌을 때 그 박승구 그 포워드가 끈질기게 리드를 했었던 그 말씀 들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끈질기게 이 중요한 문제를 물고 늘어져서 한국의 앞길을 위한 깊은 정책 토론해 주시는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조현유 박사님하고 조금 전에 지원식 장관님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제가 중국 관계를 많이 봤죠. 실은 저는 바로 오늘이 한중수교 31주년인데 제가 한중수교 할 때 아시아 담당 국장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중국 관계를 많이 보았어도 오늘과 같은 그렇게 깊은 발표는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주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거는 기본적으로 제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어떻게 코멘트할 적은 없고, 저는 한중 관계가 92년, 31년 전에 국교 정상화가 됐는데 그 후에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지 대강 지금까지 나왔습니다만은 그걸 다시 한번 복기를 하는 그런 데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엔 동권이 무너지고 전 세계 냉전 체제가 깨트려지는 과정에서 저희 노태우 대통령의 국방 정책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는 대항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큰 나라 사이에서 그냥 집에 끌려다니 수동적으로 대응한 것에 비해서 특히 노태우 대통령 국방 정책은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응했고, 우리가 필요하면 앞서서 나가서 저쪽에 문을 두드리는 이런 외교 활동이랄까 이걸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중 수교가 되기 전에는 저희는 미국하고 일본이 우리를 대신해서 중국 소련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우리가 간접적으로 대화랄까 이게 가능한 거고, 그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지난번에 허평 장관님한테서 말씀드렸지만은 85년에 중국 어뢰정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도 이런 얘기를 하는 과정이 중국하고 수교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여기 주한 미국 대사관에 던럽 정무장사관하고 일본 대사관에 아라 공사 통해서 빨리 중국 외교부에다 좀 이 문제 우리 얘기를 전해달라 해서 중국이 그거에 대응하고 우리가 대응하는 이런 과정을 거쳤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중국하고 없으니까 우리는 정말 힘든 과정이었는데, 이제 어떤 전에 이런 수교를 했고, 그때 이제 그런 과정이 등소평으로 봐서는 이거 남한하고 관계를 맺을 때가 됐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중국이 86년에 아세안 게임 참가하고 88년 우리 서울올림픽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급격하게 한중 관계가 발전했고, 결국 그것이 92년에 수교에 다다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교한 후에 정말 미뤄올 상태였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중국의 힘은 너무 지금하고 비교하면 너무 허약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얻어갈 게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저 자신을 포함해서 손자병법을 제대로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외교는 지금 잘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대외관계는 제가 보기에는 기본이 손자병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중국이 약할 때는 정말 간이라도 다 빼줄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도 참 우리가 잘해주면 중국이 잘해줘 있거니 하고 우리도 간을 다 빼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는 일본 우리 이재준 선배님과 같이 일본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우리가 조그만 중소기업에서 새로운 걸 일본한테 얻어오려면 무지무지하게 힘들었습니다. 그건 왜냐면 어느 개인 기업이 이 기술을 한국에 판다 할 경우에 그건 하나의 기업이 결정을 잘 안 합니다. 이게 새로운 기술이다 한국한테 할 경우에는 같이 일하는 업종에서 안 보이는 협의를 해서 이거 줄까 말까 해가지고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우리가 기술을 이렇게 얻어올 때는 무지무지하게 힘들고 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 기업인들이 일본한테 배워가지고 지금 거의 일본하고 거의 대등한 관계를 우리가 발전했잖아요. 그거에 비하면은 우리가 중국한테 준 거는 그냥 한꺼번에 다 줬어요. 우리 기업들이 통제할 수도 없지만은 이제 우리가 물론 이제 우리가 IMF 경제 위기 때문에 실은 중국인의 시장을 가지고 우리가 경제가 다시 회복한 이것도 있고 중국은 바깥의 기술을 받아들이는데 가장 필요한 게 한국이 갖고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중국이 가장 강점이 있는 것은 임금싸고 인력만입니다. 소위 고급 기술보다는 아주 일반 중소기업 중심의 이런 기업들이 필요했었는데 이거를 한국에서 가져가면 가장 좋았었죠. 그래서 그때 우리 중소기업들이 어떤 의미에서 탈출 보기도 하지만은 물밀듯이 중국에 가서 우리가 가지고 그 힘들게 얻은 걸 다 그냥 너무 빨리 해줬어요. 질질 끌질 않고 그냥 다 줬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굉장히 단시일 안에 이 중소기업이 이제 경쟁력이 금세 생기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더 발전하는 이런 관계로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필스버리가 얘기하는 100년의 마라톤 이런 데서 얘기를 했지만은 미국이 중국을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서 중국을 키워야 된다는 이런 전략적인 사고를 가지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군사 장비 기술 모든 걸 비밀 해제를 해가지고 그냥 중국한테 다 줬어요. 소련하고 대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때 필스버리 얘기에 하면 뭐라고 그러냐, 중국 사람들이 우리는 정말 형편없습니다. 정말 당신네들이 안 도와주고 기술 안 주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그냥 엄선을 엄청나게 떨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정말 미국이 그럴 줄 알고 그냥 아까 말씀드린 거의 모든 군사기업까지 다 갖다 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때 미국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의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렇게 중국을 도와서 중국이 경제가 발전하면은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간다. 시장경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자유민주주의로 갈 거라고 기대를 하고 그렇게 전폭적인 지원을 했었고 우리도 또 마찬가지였어요. 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필스버리는 손자병법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손자병법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중국이 정말
겉으로 얘기하는 거하고 속으로 생각하는 게 어떻게 이런 차이가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더 뭐라 그럴까요? 우리 이걸 다 갖다 줬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길게 봐서 뭐 나쁠 거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최근에 저는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8월 18일 캠프데이비드 삼국 회동에서 한미일 이 새로운 합의를 했는데 이걸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평가하고 싶냐면 고구려가 요하 이 만주 벌판에서 중국하고 좌움을 겨루던 그 시기가 있었는데 조선이 위화도 회군을 하면서 압록강, 두만강 이남으로 우리를 축소시키고 사대주의를 가지고 그동안에 우리를 굉장히 위축시키는 그런 대외 정책을 취했다면은 이번 8.18 캠프 데이비드 합의는 어떤 의미에서는 고구려 시대의 그러한 위상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얘기가 좀 적하지만은 일본이 제스처를 처음 취했을 때는 굉장히 취하기도 어렵겠지만은 굉장히 힘들었는데 윤 대통령의 이니셔티브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 진이 빠지게 다 되는데 윤미향이라는 이런 협작군이 질질 끌고 또 필요하면은 반일 운동 일으켜가지고 이 국내 정치 이용하고 이걸 정말 지루하게 해왔었는데 이걸 완전히 끊고 통 크게 일본한테 우리 같이 해보자고 던졌는데 그것이 촉발점이 돼서 바이든 대통령이 삼국 협력 관계를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구려 시대 이후에 우리가 가져야 할 한반도 우리의 위상을 보다 더 한반도를 넘는 아태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러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한국, 미국, 일본이 긴밀하게 협의한다. 이건 굉장한 우리 국격의 상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동맹이라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가치 동맹 비슷한 동맹이라고까지는 물론 아직 한일 관계가 되지는 않았지만은 준나토적인 그러한 가치 동맹,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가지고 삼국이 협력해 나가는 이런 과정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 환상에 빠져 있었는데 중국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일찍 발톱을 내놓은 것 같아요. 조금 천천히 등석병이 얘기하듯이 독감양회에서 숨겼다가 충분했을 때 100년이고 뭐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일찍 왜냐면 종신집권 하기 위해서 중국몽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발톱을 내놓을 필요가 있었을지 모르죠. 근데 발톱을 내놓은 것이 아까 우리 젊은 사람들이 반중 정서가 7, 80% 된다 그래. 그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14개국의 대중 감정이 다 마찬가지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로마가 전 세계의 패권을 가질 때 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은 상당히 도덕적인 우월성이 있어야지 리더가 될 수 있는 도덕적인 우월성을 갖지 못하면 뭐라 그럴까요? 주도권이나 리더십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우는 이 도덕적인 우월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은 지금 아무리 힘이 크더라도 그것은 주변국의 반발을 사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만약에 그 정신집권이나 이런 독재 체제로 갈 경우에는 결정적인 실수를 할 가능성이 커진다. 모택동이라는 사람이 뭐 위대한 지도자라고 그러지만은 결정적인 실수로 몇천 명을, 만 명을 굶어 죽인 이런 그 과오를 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중국의 경우에도 도덕적인 우월성,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자면은 규범을 지키는 나라여야 됩니다. 네? 규범을 지키는 나라. 일대 그 주변 국가로부터 괜찮은 큰 나라야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거죠. 규범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거는 도덕적인 우월성이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럼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런 의미에서 중국이 규범을 지켜달라고 우리가 자꾸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 우연히 아까 명함을 잠깐 걸었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북한인권 시민연합이라는 NGO에 와서 그 이사장을 맡으라고 해서 그냥 오후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뭐냐면은 인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북한 인권은 우리가 직접 동포기 때문에 더 적어하지만은 이거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 인권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중요한 규범입니다. 규범을 이제 북한에서 중국으로 가가지고 거기 가 있는 탈북민들이 붙잡히면은 강제 송환을 지금 시키고 있거든요. 강제 송환을 시켰을 때 그 송환된 탈북민들이 그 체포가 되면은 고문도 받고, 심할 경우에는 강제 수용소가, 아주 심할 경우에는 그 사형까지 당하는 이런 정치적 박해를 받거든요. 이것은 중국도 가입한 난민조약 위반입니다. 중국이 왜 난민조약에 가입했느냐? 베트남하고 79년에 그 중국계 베트남 사람이 난민이 40만 명이 버스피플에 대해서 나왔어요. 미국으로도 많이 갔지만은 중국이 이거 중국계인데 하고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국이 난민조약에 들어갔어요. 난민조약에 의하면은 송환됐을 때 정치적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면은 그걸 송환해서 안 된다. 강제 송환 금지되는 그 굉장히 중요한 조약상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그 조약이 없다 하더라도 이미 관습법화된 거예요. 중국은 이미 그것을 이미가 아니라 그걸 계속 위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한 가지 예입니다만은 중국이 규범을 어기고 자기 힘에 의해서 질서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톱을 내놓고 협박을 하는 이런 관계가 되면은 이 지역에서의 중국의 지도력은 굉장히 결정적인 결함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폴란드나 비슷하게 굉장히 아주 불리한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 일본 이 큰 나라 사이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어떤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큰 나라에 대해서 우리 규범을 지키자 하고 얘기해야 돼요. 규범을 지키자.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큰 소리로 얘기할 거는 규범 지키자. 난민조약 우리 지키자.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다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지금처럼 위상이 국제적으로 커진 때가 없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윤 대통령이 국내적으로는 지금 인기가
올라가지는 않지만은 대외 정책에 있어서 정말 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다음에 이을 정도로 커다란 족적을 남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그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아스팔트에서 나가서 그 윤석열 정부가 승부하도록 그런 그 노력을 계속해서 할 예정입니다. 제가 두서없는 말씀이 됐습니다만 좋은 발표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